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도 즐거워한다. 잠언 23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입니다. 보험 브로킹 컴퍼니 아덱스 LTD의 권명의 대표님과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뉴질랜드에서 아덱스 인슈런스라는 그 보험 브로킹 회사 대표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 권명혜입니다. 네, 예, 아덱스 LTD, 예, 보험 브로킹 회사인데요. 예, 어떤 회사일까요? 그 뉴질랜드 보험회사와 한국 교민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브로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현재 그 보험 브로커로 계신데요. 예, 보험 브로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뉴질랜드는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죠. 한국 교민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보험에 관련된 경제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의사소통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요. 예, 보험 브로커를 통하면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신 띄워주고 대신 말해주는 그러한 심부름꾼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지금 그 뉴질랜드는 그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또 서로가 이제 재보험을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뉴질랜드는 그 보험회사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서로가? 보험회사는 교민사회에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정말 많은 보험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점점 큰 회사가 머지를 한다 그러죠. 합병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IAG 그룹과 선콥의 그룹, 선콥이라는 커다란 두 회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IAG라는 보험회사 밑에 스테이트 엔제다이, 또 랜턴 이런 회사들이 또 카 딜러를 통해서 파는 그러한 상품들이 쭉 있고요. 네. 선콥이라는 회사 밑에 베로라든지 AA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두 그룹의 회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외에도 QB라든지 아니면 쭈리크 여러 가지 군소, 인디안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커다랗게 큰 두 회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니까 파이낸셜 레이트가 A인 보험회사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차량과 관련돼서는 그 AA가 있는데요. 예, AA는 어떻게 뭐 일반 그 보험회사하고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AA도 보험회사입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통해서 가입을 받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AA는 그냥 그 교통에 관련된 것만 하나요? 어떻습니까? AA 보험회사가 있고 또 AA 그 트랜스포트하고 관련된 그 일을 하는 그런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한 것 때문에 혼돈을 하죠. AA 하면 교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은행에서도 이제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어떤 차이일까요? 어떻게 은행이 또 보험에 또 관여를 하나요? 보험회사는 이익 창출을 하기 원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네 회사의 상품을 많이 팔아야지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도 보험을 팔고 또 자동차를 파는 카 딜러를 통해서도 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도 보험을 팔고 있죠. 하지만 은행의 주 업무는 은행 업무겠죠. 네.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보험료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보험에 드는 그 조건, 내용을 커버하는 것도 약간 좀 차이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도 차이가 있고 약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각 은행의 보험 약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논외이기 때문에 예. 네, 그 은행에 들기를 원하시는 고객, 브로커 굳이 필요 없다. 내 발로 다 뛸 수 있고 내가 다 보험회사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은행에 가셔서 약관을 확인하시고 또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예, 물론 그 보험료는 조금씩 그 차이가 있겠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신데요. 예,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는데요. 네. 그 모든 보험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이제 저는 커다랗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퍼스널 카바, 메디컬 카바, 그리고 비즈니스 카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한 그룹씩 이렇게 나누어서 의견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개인적인 카바, 퍼스널 카바에서 자동차와 가재도구 보험 그리고 네. 주택보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퍼스널 카바, 이제 자동차, 이제 가재도구, 이제 주택보험인데요. 예, 먼저 그 자동차가 이제 제일 우리랑 이제 근접해 있겠죠. 예, 그럼 먼저 그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클레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이 나라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혹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건 너무나 대중교통수단이 한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발처럼 이용할 자동차를 사는 일이 아마 제일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장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합보험 네. 혹은 풀카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삼자보험. 네. 내 차는 카바 안 하고 상대편에 데미지를 줬을 때 상대편 차량을 커버해주는 삼자보험. 그다음에 내 차가 약간 값은 조금 나가지만 내 차의 도난 화재와 상대편한테 준 피해에 대해서만 커버하겠다. 이런 삼자 도난 화재 세 종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마다 전부 약관이 다른가요? Yes and no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큰 두 보험회사의 약관을 들여다보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험회사마다 자기네 회사가 자랑하는 어떤 특징적인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이름을 제가 얘기를 하기는 뭐하니까 A라는 회사일 경우에 종합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 회사는 특별히 AA 서비스라고 우리 한국 분들은 편하게 표현하시는데 로드사이드 어시스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1년에 5번까지 프리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죠. 네. 그 이제 AA 서비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길에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헬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드사이드 어시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비가 와서 라이트를 켜고 있다가 라이트를 킨 채로 차문을 잠갔어요. 시동을 껐을 때 와보니까 방전이 됐다. 그랬을 때 방전되어 있는 차량을 점프 스타트 해줍니다. 와서요. 네. 두 번째로는 차문이 안으로 잠겼어요. 그럼 와서 차문을 열어주고. 세 번째로 내가 준비성이 많은데 페트롤이 거의 떨어져서 빨간불이 떨어져서 이제 10km밖에 못 간다라고 네. 자동차에 왔을 때 프리 페트롤을 5리터 갖다 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차가 브레이크다운이 돼서 꼼짝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자동차를 가까운 정비소나 아니면 내 집으로 토호해주는 그런 옵션을 네. 1년에 5번까지 프리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옵션 중에 저희 고객 중에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을 5번 쓰신 적이 있어요. 네. 방전이 된 것. 어떤 옵션을 몇 번 쓰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5번까지 프리로 쓸 수가 있고요. 만일 5번을 다 썼어요. 그러면 6번째도 저는 부르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네. 로드사이드 어시스트 옵션을 선택한 고객인데 불러요. 일단 불러서 내가 이제 그 옵션을 다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기존의 고객이기 때문에 프리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적은 실비만 받을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년에 24불 플러스 GST만 내면 이 AA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걸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회사는 어떤 옵션을 그 고객한테 제공하냐면 25세가 포함이 안 돼 있을 경우에 25세가 포함된 자동차일 경우에는 이 옵션을 쓸 수가 없는데요. 로우 킬로미터 옵션이라 그래서 1년에 나는 5,000km 이상 안 뛴다. 네. 그랬을 때 10% 정도 보험료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또 요새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효자 자동차 있죠. 하이브리드 차량. 네. 그 차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fuel efficient
차량일 경우에 또 10%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일 경우에는 기름값도 적게 들고 보험료도 좀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죠. 네. 또 이 보험회사는 자동차 키라든지 아니면은 내 차의 잠금 장치 이런 옵션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을 내걸면서 자기네 상품을 팔려고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도 네. 해당이 됩니까? 네네. 그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와서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줍니다. 6개의 옵션을 5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근데 그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경우는 거기서 타이어를 가져오나요? 어떻습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아, 예. 보통요. 네. 그래서 만일 없다 그러면 가까운 타이어 샵으로 토해주겠죠. 네. 네네. 예, 그렇다 그러면 아까 그 6가지의 로드사이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하여튼 뭐든지 하여튼 토탈해서 1년에 5번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프리로요. 그런 말씀이군요. 네네. 네. 이와 또 대조적으로 다른 보험회사, B라는 보험회사는 이 로드사이드 어시스트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네. 이 보험회사는 헬프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다.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은 다른 회사에 들어있지만 내가 그 보험회사에 가재도구 보험이나 하우스 보험을 들어있다. 그럴 경우에 24시간 7일 동안 이 헬프 서비스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 도움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밤 11시에 내 방의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때 오픈을 하고 있는 플러밍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가재도구 보험은 이 B라는 보험회사에 안 들어있지만 자동차는 B라는 보험회사에 들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번호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리킹 실링이 있다. 혹은 내가 브레이크다운이 됐어. 아니면 내 창문이 갑자기 깨졌는데 바람이 막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은 갑자기 아내가 미끄러져가지고 너무 아프다. 네. 그런데 그 응급실에 전화를 먼저 해서 앰뷸런스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을 이 번호로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이 헬프 서비스에서 필요한 핸디맨이라든지 필요한 트레이드맨을 연결해줘요. 네. 물론 이제 연결해서 그 사람이 오거나 그런 거는 본인이 이 클레임하고 관련 없어도 비용을 나중에 내야 되겠지만 클레임하고 관련 있으면은 클레임하고 관련해서 그 비용에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전역 어디에서든지 내 차나 아니면은 내 가족의 신상에 아니면은 내 가재도구 갑자기 강도를 만났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헬프 서비스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B라는 보험회사에 내가 B라는 보험회사의 상품 중에 하나를 가입하고 있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가입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네. 내 신상의 메디컬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 자동차의 뭐 유리의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든지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다른 그 A라는 회사에 따르면 거기는 그런 헬프 서비스가 없어요. 없고 이제 네. 그렇게 헬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A라는 보험회사는 옵션으로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B라는 보험회사는 헬프 서비스라는 거를 가동을 하고 있죠. 네. 네. 예, 그렇다 그러면 보험회사마다 이제 전부 약간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런 옵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서비스를 제외한다 그러면 약간은 거의 100%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브로커를 통해서 드는 약관은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이 온라인 한다 그러면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가입하거나 카 딜러를 통해서 자동차를 가입하거나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그랬을 네. 경우에 반드시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약관은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가 있어서 네. 브로커인 저도 돋보기를 대고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일반 고객들은 그거 약관을 읽어볼 틈도 없고 그런 시간을 들이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사고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오래된 사고인지 하지만 그게 몇 년도 몇 월인지 내가 또 내 자동차를 혹은 상대편의 자동차를 고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고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컴퓨터에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저희 고객이 아니었고 새로 가입하시는 고객 같으면 대략이라고 about 1 year ago 혹은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객들은 사고 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네. 보험회사는 ICR이라는 거에 가입이 다 돼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Insurance Claims Register, ICR의 그 약자인데요. 모든 개인의 그 클레임 기록이 다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보험회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 신청서에 최근 5년간 사고 난 기록이 있는지 적는 난에 모른다 그러면 자세히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대략적으로 적어놔야지 전혀 없다. nil이라고 적어놓으셨을 때 나중에 보험 클레임을 하게 될 경우에 큰 문제가 됩니다. 네. 네. 신청서를 보험회사에 어플라이하는 그 과정에서는 보험회사 직원들도 대략 훑어봐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은 이 사람 신청서에 클레임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꼭 보고 그걸 보험 사기라고 굉장히 불쾌한 표현을 쓰죠. 그렇죠? 네. 보험회사는 사실 보험 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ICR에 보험회사는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사고 기록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험회사는 정확히 기록을 참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질문을 받을 때는 아니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물어보지 하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불쾌하게 생각하셔요. 예,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고 기록에 대해서요. 네. ICR에 조회를 하면은 그 사람의 사고 기록이 다 나오고 보험회사는 고객을 언제든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보험 가입을 막 추천하고 권하지만 실제로 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이 보험료가 그 사람한테 적정한 보험료인가를 꼭 자체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보험회사는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이익단체입니다. 그래서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자선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기록이 많은 고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사고 기록이 없고 또 25세 미만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료는 낮을 수밖에 없죠. 네. 네. 예, 그럼 그 자동차 보험의 커버 타입과 아마 각각의 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을 좀 해줄까요? 네네. 일단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3가지 타입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종합보험, 네. 즉 풀 카바 혹은 컴프리헨시브 카바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삼자보험, 마지막으로 삼자 도난화재 이렇게 있는데요. 종합보험 풀 카바는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커버합니다. 네. 단 한 가지 미케니컬 브레이크다운을 제외하고요. 기계적인 보상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보험에서는 커버를 안 합니다. 네. 이 기계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사실 때 그 카 딜러를 통해서 꼭 가입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하셔요. 급하게 전화하시는데 자동차가 원인을 모르게 하여튼 섰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토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만 그 자동차를 어디서 고쳐서 클레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비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자동차의 미케니컬 브레이크다운에 대해서는 그분이 기계보험을 들어있지 않으면은 제가 저를 통해서 아덱스 보험을 통해서 다른 A나 B 혹은 C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그 풀 카바를 통해서는 카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자동차 사고로 내 차의 차체가 손상이 됐을 때만 카바하는 그러한 차체 손상에 대한 카바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누구 과실이든 간에 내 차의 데미지와 상대편 차의 데미지 혹은 인명피해에 대해서 카바해 주는 게 종합보험입니다. 네.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계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 보험도 별도로 있습니까? 네, 기계보험이 있죠. 모든 카 딜러들이 기계보험을 취급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년짜리 기계보험도 있었지만 요새는 2년 혹은 3년짜리 옵션으로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지만 이 나라는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개 브랜뉴 카를 뽑기도 하지만 2년에서 10년 이상 된
세컨핸 차를 사죠. 네. 물론 갓 수입된 차도 있고 뉴질랜드에서 이미 등록이 됐다가 내 소유가 된 차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갓 뽑아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보험을 드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네. 네. 그럼 그 기계보험을 들기 전에는 누가 다 검사를 하나요? 차에 따라서 이제 고장날 확률도 많은 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차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차를 파는 딜러가 잘 알겠죠. 아, 예. 네. 그래서 딜러들이 그 자동차 기계보험을 팔고요. 만일 내가 딜러를 통해서 기계보험 드는 걸 놓쳤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지 한 3개월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딜러한테 찾아가서 기계보험을 가입하기 원한다고 하시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뭐 막연한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기계보험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기계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이 리스크가 있는 퍼포먼스 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높은 차 이런 경우 만약 그 차량의 밸류에 대비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로 커버할 수 있는 비용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또 미리 또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를 사면서 미케니컬 인슈런스 견적도 달라라고 카 딜러한테 얘기하시면 네. 그 카 딜러가 아마 적절한 가격을 뽑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그 종합보험에 그 가입되는 게 어떤 정도인지 만약에 차 속에 든 물건이 도난당했을 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그 차 속에 들어있는 내 차의 액세서리는 다 커버가 됩니다. 차 안에 들어있는 CD 플레이어라든지 네. 아니면 시트벨트라든지 뭐 콘솔 박스에 있는 뭐 다른 MP3 이런 그 액세서리는 다 커버를 하지만 자동차 안에 내 랩탑을 두었다. 네. 혹은 골프백을 두었다. 그거는 내 가재도구 보험 옵션에 의해서 커버되지 자동차 보험으로는 커버 안 합니다. 아, 그것은 그 가제 보험에 의해서 네네. 커버가 되는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종합보험일 경우에 내 차와 상대편 차의 데미지를 커버해 주는 거죠. 차체 손상을요. 그런데 종합보험일 경우에 또 가장 중요하게 커버해 주는 게 바로 책임보험을 네. 커버해 줘요. 내 차로 인해서 상대편 재산에 피해를 준 것 커버해 주고요. 또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누구를 다치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다친 거는 다 ACC에서 커버한다라고 하는데 ACC에서 커버 물론 하고요. 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커버를 해줍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보통 ACC에서 커버해 주는 거는 돈을 럼썸 머니를 주진 않아요. 네. 고쳐주죠. 그렇죠? 치료 비용을 주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는 만일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났을 때 그 어디가 손상되는가에 따라서 틀리지만 2,500불에서 10,000불까지 보험회사가 줍니다. 내 상대편이 그때? 다치거나 내가 다치거나.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치료는 ACC에서 받지만은 네. 또 별도로 이제 보상을 보험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다쳤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명적인 디세이블드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실명을 했거나 팔을 하나 잘랐거나 다리를 잘랐거나 네,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럴 때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네. 종합보험에서 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네. 보험회사에 따라서 내 차 안에 차체 유리, 윈스크린이나 윈도우 글라스에 대해서 어떤 쪽이 다 깨지더라도 다 커버하는 보험회사가 있는가 하면 네. 차 유리를 수리하는 거는 풀이지만 그 유리를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본인의 액세스, 기본 액세스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보험회사가 조금 틀리군요. 네, 최근에 이제 2018년서부터 그 바뀐 옵션인데요. 아마 TV에서 광고하시는 것도 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자동차 보험료로 650불을 내고 계신다. 그런데 만일 차에 앞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물론 차종에 따라서 틀리지만 650불 플러스 GST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굉장히 이 윈스크린 브레이키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험회사는 유리에 대해서 유리창에 대해서 리페어는 해주겠지만 유리를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액세스는 고객이 부담하는 걸로 바꾼다. 이렇게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옵션이 바뀌거나 약관이 바뀔 때마다 보험회사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서로 논의 혹은 악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보험회사가 그렇게 정했다 그래도 고객은 내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유리창 커버를 프리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옵션으로 넣을 수 없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했어요. 네.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그걸 옵션으로 할 수는 없느냐. 아직은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 유리창 커버를 안 해주는 보험회사일 경우 유리창 리페어만 가능한 경우에는 A라는 보험회사보다 보험료는 저렴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고객이 50% 이상이세요. 네. 네. 또 이제 참고로 저도 이 나라에서 23년 동안 운전을 했지만 유리가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유리창이 2번 깨졌고요. 금년에 또 1번 깨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도로를 주로 다니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리창이 깨지는 그러한 가능성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고객이 결국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유리창을 깨고 훔쳐가는 경우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도 어떻게 보험이 해당이 될까요? 네, 어떤 경우로 깨진다 그래도 A라는 보험회사는 유리를 프리로 커버해주고요. 또 아무리 작은 쪽유리라 그래도 유리를 흠집을 내는 게 아니라 깨버렸어요. 그러면 그 유리를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본인의 액세스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쪽유리가 예를 들어서 200불 플러스 GST라 그러면 클레임 없이 본인이 가셔야 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차 안에 있는 물건은 차량 자체의 액세서리가 아니면 커버받을 수 없다는 거. 네. 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유리를 갈더라도 액세스 피를 내야 되는 보험회사도 있고 예, 내지 않아도 되는 있고, 보험회사도 예. 있다는 거를 약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예, 어떤 상이 또 있겠습니까? 종합보험에서 이제 책임보험을 커버해준다는 부분이 아주 큰데요. 책임보험은 내 차로 다른 집에 담벼락을 들이받았거나 네. 다른 집에 펜스를 들이받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네. 20밀리언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다쳐서 내가 그 사람 인명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1밀리언까지 커버해 줍니다. 예,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사망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10,000불을 지불하지만 그 사람이 거의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책임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운전자에게 청구하겠죠. 그런 legal liability를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그 상대편에게 보상해 주도록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허름한 차라 그래도 종합보험을 드시도록 저는 권합니다. 이 책임보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모든 종합보험에는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열쇠, 내 차 키에 대해서 요새 나오는 브랜뉴 자동차의 경우에는 키가 굉장히 비싸요. 네. 또 엑스트라 키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키를 잃어버리면은 그 회사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 키에 대해서는 어느 보험회사나 1,000불 이상은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차를 새로 샀는데 엑스트라 키를 안 줬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 차를 사면서 엑스트라 키를 처음에 오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차 키가 없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운전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차 열쇠에 대해서는 1,000불 이상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엑스트라 키를 미리 여분으로 만들어 놓으시도록 권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사고 나서 그 수리소에 들어갔을 때요. 네. 예, 대차가 필요할 텐데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 게라지 같은 경우에는 대차를 다 프리로 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 키위 게라지도 다 프리로 줬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서부터 이제 흐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일 경우에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권하는 퀄리파이드 리페어러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는 반드시 이 리페어러한테 고쳐야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강요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나는 말이 안 통해서 싫어. 내가 늘 가는 한국 게라지에 가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불이익도 있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점이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은 그 보험회사 클레임 폼을 작성할 때 내가 정비서를 어디로 할 건지를 다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험회사가 클레임 넘버가 나오면 그 정비소로 ORM이라는 걸 보내요. 네. 데미지, 손상 부분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하라라는 그런 걸 이제 보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된 대부분의 한국 정비소일 경우에 네. 한국 정비소 중에서 그 보험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 정비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ORM을 보내라는 이메일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 컨택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그런 정비소를 승인을 내주는데 아마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정비 관련 전문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승인된 리페어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딱 키면은 보험회사마다 어떤 자동차가 클레임 넘버가 언제 나왔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한테 고치러 오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세싱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소도 있지만 등록된 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비소를 우리 고객이 선택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정비소가 예를 들어서 데미지 코스트를 고치는데 2,000불이 든다라고 보험회사에 올렸어요. 네. 이메일로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고객 어카운트에 넣습니다. 네. 정비소에 넣지 않고요. 네. 그럼 이제 고객이 깜짝 놀라죠. 왜 이 돈이 나한테 왔느냐. 나는 A라는 가라는 정비소에다가 고치겠다라고 적었는데 보험회사는 두 가지 옵션이에요. 네. 정비소에서 2,000이라고 견적을 올렸으니까 다 고치면은 고객이 그 돈을 정비소에 지불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얘기하지만 그 속뜻은 정비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차를 들어올려서 뜯어보니까 안에도 심하게 손상이 됐다. 그런데 만약 그 정비소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 그래서 그 차를 고치는데 500불 이상 더 비용이 든다 그래도 보험회사는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악유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정비소를 선택하시는 고객들에게는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도 최종적으로 저는 가라는 정비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따라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가 하면 어떤 보험회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되 네. A라는 보험회사처럼 그렇게 데미지 코스트 2,000불을 고객 어카운트에 넣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하여튼 그 추가 비용이 나올 때는 지정하지 않은 데로 갔을 경우에는 도리어 이제 그 고객이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이군요. 네. 그러면 그 액세스 피는 어떻게 그거는 다 보험회사마다 다 결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액세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네. 저도 처음에 보험하기 전에 보험이라는 걸 뉴질랜드에서 주업으로 하기 전에 저도 자동차를 먼저 사서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자기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액세스가요. 이제 보험회사가 충격을 자기네 프로핏의 충격을 좀 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액세스 자기부담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내 과실이 전혀 아닌 상대편의 과실로 일어났을 때 종합보험에 들었다. 그랬을 때는 내 차를 고치거나 아니면 상대편 차를 고쳐주는데 전혀 액세스 부담이 없습니다. 네. 네, 종합보험의 이점이 그거죠. 그런데 종합보험에 들어있지만 내 차는 살짝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네. 그리고 내 차는 새 차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액세스를 내지 않는데도 굳이 안 고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내 차 페인트를 조금 그거 했는데 상대편 과실이다. 그러면은 내 차 그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고칠 때 액세스를 부담하지 않죠. 네. 그런데 누구의 과실인지 악유가 있는 사고가 거의 사고의 50%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안에서 혹은 쇼핑몰, 지하 쇼핑몰 주차장 안에서 서로 뒤로 빼다가 임팩트가 있었을 때 먼저 빼서 이미 메인 로드로 나와 있는 차가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 차는 상대편이 빼는 걸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백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도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뒤로 빼다가 난 사고는 양쪽 과실로 봐요. 네. 양쪽 과실일 경우에 각자의 보험회사, 보험 들어있는 회사에 액세스를 내야 돼요. 네. 자기 액세스를요. 그리고 만일 내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데 내 차는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족이 많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주운전자를 2명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주운전자를 선택한 보험일 경우에는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 2명 이상이 2명 주운전자가 아닌 레귤러 드라이버가 운전했을 때는 어디셔널 액세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일 내 가족이 5명인데 5명이 다 A라는 자동차를 종합보험 들었는데 다 운전을 한다. 25% 혹은 30% 45% 운전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덜 내시더라도 주운전자 디스카운트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좋죠. 네.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모든 부모들이 겪는 문제가 자녀들이 운전하는 네. 문제거든요. 25세 미만 자녀일 경우에 액세스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자동차가 2대인데 한 대는 부모가 하고 한 대는 25세가 안 된 자녀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 이랬을 때 브로커인 저희가 가장 힘들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자녀 이름으로 보험을 들으면 보험료가 아주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가 10%라도 운전을 하신다 그러면 부모 이름으로 드시도록 저는 권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25세가 안 된 자녀의 액세스는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자녀가 이제 16세가 되면 차를 손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격려하셔서 빨리빨리 풀 면허까지 딸 수 있도록 격려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예. 네. 예, 그렇게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이제 주 운전자 외에 이렇게 자녀같이 다른 사람도 이름을 올릴 때는 그 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떨까요? 액세스 피만 차이가 있습니까? 드라이버 리스트에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다 올려도 되는데 주운전자 디스카운트를 받는다 그러면 그 5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번 하고 몇 번이 주운전자인가 적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운전한다 그러면 주운전자 디스카운트를 적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운전자가 아닐 경우에는 추가 액세스 200불을 항상 붙이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주운전자 디스카운트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자동차를 한 사람 혹은 2사람이 운전한다 그러면 5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예, 그런데 그 내 차를 그 운전을 하는 가족, 등록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다가 사고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보험 가입 신청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도록 했다. 그러면 커버 받습니다. 네. 네, 그 드라이버 리스트에 없다 그래도 내가 허락한 내 조카가 아니면 내 동생이 운전했다. 네. 그러면 커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국제 면허를 갖고 있는 가족이 친척이 혹은 내 친구가 운전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먼저 브로커한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온 분들인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내가 국제면허증으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지만 제가 뉴질랜드 2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도 제일 황당했던 부분이 저의 고객들, 이제 제가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는 보통 국제면허증을 발급해가지고 와서 한국에 자주 가시니까 한국에 가서 또 국제면허증을 재갱신해가지고 오세요. 네. 경찰이 잡았는데 국제면허증 발급한 횟수가 5년 전이에요. 네. 경찰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우리 고객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고객은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이 굉장히 고자세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죠. 네. 그 경찰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컬처 갭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다음부터 고객한테 저는 권했습니다. 국제면허증은 1년이 딱 유효 가능한 기간이고 네. 1년 되기 전에 이 나라 면허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 면허를 이 나라 면허로 바로 트랜스퍼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럼 국제면허증이라는 게 없이 그냥 곧바로 이렇게 뉴질랜드 면허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데 국제면허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 장기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오시거나 아니면은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국제면허를 해가지고 오지 않고 바로 뉴질랜드 면허로 트랜스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이미 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면허로 바로 바꾸는데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이 나라 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야 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필기 시험도 있고 도로 주행 시험도 있고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 나라 면허로 바로 트랜스퍼를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요. 네.
네. 액세스는 줄어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나라 면허로 트랜스퍼 하기 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시라고 권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는 왼쪽 방향에 굉장히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액세스 특별히 국제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운전해야 될 경우에 전화하시면 저는 운전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네. 권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뉴질랜드 면허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AA 센터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 AA 그거는 센터에서. AA 보험회사가 아니라 AA에 가셔서 네, 하시면 됩니다. A센터 하면 이제 소정의 피를 내고 예, 면허증을 네. 뭐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이제 기다려야 필요한 되나요?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이름으로 모발 비를 냈거나 아니면은 렌트집을 구했거나 그러니까 이 나라에 거주한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서류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주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장기간 온 사람은 그 받을 수가 없겠군요. 만약 여행을 가져가야겠군요. 네, 1년 동안 그 안식년을 왔다. 그러면 가능하죠. 예, 장기 네네. 치료할 때만 가능하다는 네네. 그, 네, 말씀이군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 퍼포먼스 카나 굉장히 비싼 차량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차량이 20만 불이다. 그럼 보험료가 10만 불 이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한 4천 불에서 6천 불. 네.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차량일 경우에 고가의 차량일 경우에는 운전자를 딱 2사람으로 제한을 해요. 보험회사가.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만일 그런 차를 자녀가 운전하게끔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낭패를 보신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싼 차니까 이제 그 몇 분만 이렇게 지정운전자를 해가지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모색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여라. 그래야 미래가 있고 너의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잠언 2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슈런스 브로킹 아덱스 LTD의 권명혜 대표님과 보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